자, 이번에는 246페이지입니다. 올해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게 알려드리는 것이 보면 지금도 제가 보면 추천 물건 중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유치권 신고에 있는 것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그 두 개가 유치권 신고 있음 한 것이 두 개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도 추천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유치권 인정이 안 되니까 낙찰 받아라 해갖고 낙찰을 받고 얘네들이 낙찰을 받고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철거하고 짓는 얘들 여기 점유하고 있는 거 나가라 소송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자기 거를 자기가 유치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건물을 내가 짓다가 내가 건물을 진 걸 가지고 내가 공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유치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언제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지 돈을 달라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그냥 유튜브를 보고 물어볼 게 있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대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8천만 원짜리가 대항력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깜빡 실수를 해갖고 대항력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4분의 1 낙찰을 받았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났더니 그 대항력이 있는 그 임차인이 자기한테 돈 8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장이 들어왔대. 소장이 아니라 내용 증명이 들어왔대. 근데 이게 실제인데 이럴 때는 이게 내가 8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자, 보십시오. 4분의 1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8천만 원 있어. 낙찰 받은 한테 8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렇게 잘못하신다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8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는 권리는 없어.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8천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세를 들어왔어. 그런데 나는 내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낙찰자한테 4분의 1 낙찰자한테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똑같은 이치로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은 내가 그 물건 주인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유치권을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유치권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4분의 1 주인한테 받든지 4명이 다 모여서 주든지는 어떤 한 사람이 주든지는 상관이 없어.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고 유치권은 자기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한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 것이 자전거를 고쳐놓고 오토바이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전거를 고쳤을 때는 자전거를 고쳤을 때에 자전거를 고친 비용을 받을 때까지 자전거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재산, 오토바이 이런 거를 있는 걸 그걸 붙들고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전거를 고쳤을 때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다 고쳤을 때 붙들고 있으니 자기 자전거도 고치지 않고 그 붙들고 있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있으면 언제까지?
돈을 벌 때까지. 근데 적법한 점유라고 그랬죠. 적법한 점유. 여기서 뭐냐면 어떤 부동산이든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부동산의 압류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붙들고 있으면 유치권자가 붙들고 있을 때에 압류 전에 붙들었느냐 압류 이후에 붙들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유치권이 제일 먼저 제가 보면 그거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붙잡았을 때는 그것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가를 내가 임차할 때는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를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했을 때는 그거는 적당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판사님이 압류하기 전이어야 된다는 거. 자, 보게끔 되면 점유 부분 해갖고 뭐라 그랬죠? 미상했죠. 점유는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점유관계, 여기 밑에 점유관계 누가 있죠? 농업회사법인 주유기에서 나혜수 대표 김수경이 있다 그랬죠. 누가? 압류하고 나서 판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현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서를 만들잖아요. 현장 조사를 갔을 때에 유치권자가 있지 않고 주식회사 나이스 대표이사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는 모른다. 이것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그 후에 여기 유치권 주장을 했는데 금강개발하고 동해건설하고 유치권 주장을 했죠. 제가 뭘 보고 이거는 유치권이 없다고 판단했냐면 판사님이 경매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하죠? 압류부터 하고 현황 조사를 해라 했을 때 법원에서 현황 조사가 나갔을 때에 유치권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낙찰 받으라고 추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토지만 해서 2억짜리를 1억 1,300까지 떨어진 거를 1억 1,300에 낙찰받은 2억짜리가 1억 1,300까지 1억 1,300에서 이거를 낙찰받은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사 현황조사서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입찰하러 갔을 때는 프랜카드 걸어놓고 유치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단독 공찰로 낙찰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 갔을 때 사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여기다 프랜카드 걸어놓고 여기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황조사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공구리 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닥공구리 쳐놓은 걸 가지고 여기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유치권 행사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운무를 팠다는 것이 유치권 하나고 바닥공구리 쳤다는 것이 유치권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럼 공사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소장을 냈죠. 피고의 주장에 이 사건 토지의 관정 설치,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 사건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서 피고가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는.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부당하게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유치권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형사고소를 해도 돼요. 형사고소는 남의, 그러니까 내 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형사소송을 하게끔 고소를 하게끔 되면 불러다가 왜 너 남의 건물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게끔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소장을 냈을 때 보면 이거는 점유 이후에 유치권이 있다 점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따지지 않고 공사를 했었으니까 공사했는 사람들은 여기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형사 고소했던 거를 정식 재판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무사님 통해서 이제 한 거죠. 제일 먼저 보면 정당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행사 시기 여기 보면 252페이지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개입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부터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판례도 많습니다. 판결, 유치권에 대한 판단, 상사 유치권이 있고 기양 유치권인데 상사 유치권은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겼을 때에 점유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상사 유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62페이지입니다. 이게 1심에서 판결이 나고 2심까지 가고 3심까지 가서 판결이 났던 사람인데 이게 아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건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점유하고 있는 주인을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이거 유치권 인정이 안 되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땅을 다시 사든지 하면 우리가 넘겨주겠다 했더니 선생님 무슨 소리냐, 왜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냐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했었던 건데, 여기 보시게 보면 판사님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한 판결 내용이,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조서관에 의한 피고들이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이 2010년 12월 8일 이전에 컨테이너로 플랜카드를 게시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들 이외의 타입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사님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했다는 건 인정한 겁니다. 공사를 했는데 점유가 합법 적용이 되는 건데, 점유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부터 점유하고 있었느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하고 있었느냐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본 거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주서관에 의해 피고인들이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황 조사서에 왜 점유하고 있지 않았느냐에서 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더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10년 18일 이전에 컨테이너 플랜카드를 게시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적인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들이 이외의 타인 출입을 제한했다고 볼 증거 없다.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했을 때가 이게 뭐죠? 판사님이 압류했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압류 이전에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점유가 해석되는 것이지, 압류 이후에 점유한 것은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유치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에 현황조사인 법원에서 직원이 갔을 때에 유치권자 있으면 그럼 무조건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미상 아무도 없음 이럴 때는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이거 262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법원에서 현황조사 갔을 때에 유치권 있음, 점유하고 있음, 유치권자 누구누구가 점유하고 있음 이럴 때는 그 유치권은 점유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점유는 인정이 되는 건데, 근데 공사 내용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된다고. 일단 점유하는 시기는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